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여동생 금순이와 헤어지고 혼자 부산으로 피난온 실향민이 여동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곡 굳세어라 금순아. 여동생에게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만 굳세게 살아달라고 바라는 오빠의 절절한 진심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금순이와 오빠가 헤어지게 된 곳, 바로 흥남입니다.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둔 1950년 말,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미군은 후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도입부로도 잘 알려진 흥남 철수작전. 그러나 이는 일사후퇴의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12월 6일 평양을 지나 38선까지 남하한 북한군. 유엔군은 1월 4일 서울을 다시 북한에 넘겨주고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중공군과 합세한 북한의 맹공격 속에 피난민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당시 140만 인구가 살던 한반도 최대의 도시 서울은 텅 비었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상가족이 돼 생이별을 맞게 됩니다.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우리 곁에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금순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93년 1월 7일 모두가 잠든 새벽, 아파트 한편에서 피어오른 불씨는 LPG 가스 폭발로 이어집니다. 그 충격으로 10년도 채 되지 않은 아파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시절 뉴스를 봤다면 기억에 남아있을 사건.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사고입니다. 사고 당일 새벽 0시 40분. 지하상가에서 누전으로 추측되는 화재가 발생해 진압작전을 벌였지만 불길은 번져나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다행히 새벽 2시 화재가 거의 진압됐습니다. 그러나 1층에서 녹은 비닐관을 통해 LPG 가스가 새어나왔고 불길이 누설가스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시 10분 새어나온 가스는 LPG 가스통 10개를 연쇄 폭발시켰고 결국 건물 전체가 내려앉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28명, 부상자 48명, 이재민 37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2년 5개월 후 무너져 내린 아파트의 자리에는 평화상가 아파트라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위령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쥐새끼와 함께 할 순 없지. 대한독립 만세.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23년 1월 12일 어둠이 내려앉은 밤 8시 10분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날아옵니다. 당시 독립군을 체포하고 고문하며 사실상 일본에는 식민지 관리의 요지였던 종로경찰서 폭파 사건으로 일본 순사계가 들썩입니다. 아이들이 울면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라는 말이 있었던 당시 그 순사들의 직결지였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사람, 김상욱 의사입니다. 의거인을 알아내지 못한 채 수사에 난항을 겪던 일본 경찰은 밀정을 통해 의거인 김상욱을 알아내고 그의 은신처로 향합니다. 그러나 두 손에 권총을 쥔 채 홀로 맞선 그는 경찰들을 따돌리고 남산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애초에 거사 목표였던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을 구상하며 은신하던 1월 22일. 결국 마지막 은신처까지 발각되고 경성 시내 4개의 경찰서 인력이 총동원돼 김상옥 의사를 잡기 위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효재동 은신처에 숨어있는 한 명을 잡기 위해 포위망을 좁힌 일본 경찰 1000여 명. 그때 마당에 있던 변소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부릅뜬 두 눈, 꽉 깨문 어금니, 그리고 조국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에 등 뒤로 숨겼던 두 손에 쥐어진 권총 두 자루.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진 않겠다던 의사의 죽음은 조국 광복을 향한 위대한 날갯짓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87년 1월 14일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에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발신처는 서울 남영동에 위치한 대공분실. 다급한 왕진 요청에 당시 내분비내과 전임 강사였던 오연상 씨가 병원을 나섭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조사실 9호. 고문은 없었다는 경찰들의 말과 달리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누워있는 한 사람. 부풀어 오른 복부에 청진기를 갖다 대니 꼬르륵 하는 물소리가 났습니다. 의사로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음을 직감한 그는 경찰들이 요구하는 사망 진단서 대신 이미 죽은 사람에게 쓰는 사체 검안서를 써줍니다. 그렇게 밝혀진 피해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서울대학교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된 친구의 행적을 끝까지 감춰준 박종철 군은 당시 가장 악명이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다 욕조에 목이 짓눌려 질식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박종철 군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하얗고 맨들맨들한 피부에 두꺼운 안경을 낀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음이 담긴 편지를 보냈던 모범생. 종철이는 정치의식이 또래들보다 상당히 높았다. 그의 죽음이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를 향한 항쟁이 시작됩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연합군은 도쿄에 최고사령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에 있었던 한반도는 미군정의 통치를 받게 되죠. 1946년 연합군은 한반도 및 독도를 일본 영해에서 분리하고 일본 선박의 독도 인근 해역을 출입금지시킵니다. 한반도의 독립과 함께 찾아온 독도의 평화로 어민들은 이제 맘 편히 어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어선들은 연합군 사령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후에도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51년 9월 연합군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반도의 독립은 승인됐지만 독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한국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의 오늘,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합니다. 해외에서는 이승만 라인으로 알려진 평화선은 해안으로부터 약 110km에 달하는 60페리까지를 영해권으로 설정해 우리의 주권과 어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었죠. 당시 미국과 일본은 이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 안으로 침범해오는 일본 어선을 납포하고 구금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며 영해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계속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역사 왜곡이 자행되는 가운데 독도가 한반도의 영토라는 걸 끝까지 입증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 사료 중 하나인 이승만 평화선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분단선과 가까이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이곳은 동해에서 조업을 하는 민간 어선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근처에는 북방 한계선인 NLL이 존재했지만 생업을 위해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휴전선 근처까지 접근하는 남한의 어선들을 북한 군함이 납치해 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어로 보호기간. 이 기간 동안은 해군이 직접 어선을 통제하고 철수시키면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을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어로보호 작전에 투입된 대한민국 해군 56번 함정 당포함. 매서운 바람이 불던 1967년 1월 19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휴전선까지 접근하며 조업을 하려는 어선들을 저지했지만 배회하던 북한 경비정의 갑작스러운 포격이 시작됩니다. 당포함의 대응 사격이 이어지고 곧 해상 전투로 번진 상황. 그리고 끝내 기관실이 피폭되면서 당포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차디찬 겨울 바닷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장병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실종돼 39명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 당포함 전몰 장병 충혼탑이 건립되고 해군 1함대는 매년 1월 19일이면 추모 행사를 열어 전사자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19년 1월 21일 아침 6시 고종이 기거하던 덕수궁 함령전에서 곡성이 울려 퍼집니다.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이자 조선 역사상 가장 비운의 왕이었던 고종이 숨을 거둔 겁니다. 고종의 사망을 두고 두개골 내 출혈이 발생하는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당일 아침에 먹었던 한약과 식혜, 커피에 든 독약 때문이라는 일명 암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고종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당시 일제가 작성하던 왕조실록에는 난데없이 고종의 병세가 깊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하루 만에 고종이 묘시의 함령전에서 승하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고종이 식혜를 마신 직후 사망했다는 점, 식혜를 전달한 두 나인 모두 의문사하는 등 일제가 고종을 암살했다는 소문이 잦아있습니다. 여러 의문과 소문을 품은 대한제국 황제의 죽음. 국모에 이어 하루아침에 나라의 아버지까지 잃은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1일, 이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전역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집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휴전되고
자그마치 15년이 지난 1968년. 새해가 밝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월 17일, 휴전선 부근에서 31개의 그림자가 신속히 움직입니다. 며칠이 지난 21일 밤 9시 30분경, 그 그림자들은 서울 세검정 부근 청와대를 500m 남겨두고 멈춰섭니다. 창의문 근처에서 경찰들과 마주한 그들은 총격전을 벌이다 인근 북악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주한 31명의 그림자들, 바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명을 받고 내려온 무장공비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잡기 위해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진 가운데 군경은 합동 소탕작전을 벌입니다. 그 결과 무장공비 31명 중 29명이 사살되고 1명은 북으로 도주했으며 김신조 소위가 생포됩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간첩 식별을 위한 주민등록번호가 이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고, 예비군과 5분 대기조, 육군 3사관 학교가 창설됩니다. 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교련 교육이 실시되고 전투경찰순경도 이때 창설됩니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것도 있는 한편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날의 흔적들, 역사를 기억해야 할 이유일 겁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1990년의 오늘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 제3야당이었던 신민주공화당, 총 3당이 합당해 이른바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 날입니다. 이름하여 3당 합당. 제5공화국의 후신인 민주정의당은 6월 민주항쟁이 있었음에도 군부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한 번 시작된 민주화의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화 그리고 군사정권 청산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정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여소야대 국회.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집권당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에게 합당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고 비로소 여대 야소를 되찾지만 지역주의를 고착화하고 김대중과 김영삼의 사이를 갈라놓는 등 민주 세력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고맙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쿠키 히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발한 전쟁이 아님에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 그러나 1968년의 오늘, 월남전 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이자 베트남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은 전환점이 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구정대공세. 이름 속 구정, 즉 설날은 베트남에서도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남북 베트남 모두 휴전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고단하기만 한 전쟁 중 유일하게 합의된 꿈같은 휴일. 마침내 연휴 첫날인 1월 30일, 휴일을 기념하기라도 하듯 새벽녘 폭죽놀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폭죽 소리는 이내 폭탄 소리로 바뀌었고 곧 사이공을 비롯한 남베트남은 총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입니다. 느슨해진 연휴를 틈타 베트콩이 기습을 계획한 겁니다. 그러나 베트콩과 연합한 북베트남군의 늦은 행동으로 기습은 대대적으로 실패하고 향후 수년간 베트콩은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멸되고 맙니다.
하지만 베트콩의 기습은 미국 내 반전 여론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로써 구정대공세, 현지 명절 이름을 빌려 떼공세라고도 알려진 이 사건은 남베트남의 전술적 승리이자 북베트남의 전략적 승리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